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봄이 오다가 말아서 그런지, 오다가 멈춰서 그런지, 오다가 도로 겨울로 갈 것인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춥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생각하자고 하는 것인데 감기 걸리면 본인만 서럽습니다. 오늘 뭔가 하나 자료 나왔지요? 시커매가지고 모르겠죠? 예. 오늘은 금강경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금강경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자료는 육조현흥 스님이 보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명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 스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평생 출가해서 금강경만 읽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염라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그 금강경을 한번 읽어 외워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유명스님이라는 스님이 외우지 않겠어요? 주저리 금강경 한 편을 다 외우고 나니까 염라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빼먹었다. 왜 빼먹고 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염라대왕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 나 빼먹은 거 없다. 평생을 내가 금강경을 읽었고 본대로 읽은 대로 다 외웠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당나라 목종, 다시 말하면 821년부터 82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 경의 정본이 호주의 종리사에 석각되어 있으니 비로소 석각되어 있으니 가서 찾아 빠진 부분을 보충해 유포토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서 죽었는데 오늘 금강경을 외운 이후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 내려가서 이 빠진 부분을 잘 유포토록 채워서 유포토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죽었던 놈이 다시 깨어나서 그 절에 석각을 찾아보니 석각에 보충되어 있어 나왔던 글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글입니다. 그 글이 어디 글이냐? 금강경 21분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게 몇 자냐? 62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가에 그 지금 현재 별표되어 있죠. 별표.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유명선사 속가라고 되어 있죠. 한문으로. 다시 말하면 기봉 종밀선사께서 금강경 주 5가에를 편찬하시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유명선사가 염라대왕 앞에 갔다 와서
이어서 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탠 것이다 라는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금강경이 속가에 퍼지면서 공덕경이라고 퍼지고, 공덕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49제 지날 때나 또는 영가를 천도할 때 금강경을 읽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법사가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만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는 소리로 못 알아듣게 하느냐. 이왕 나왔으니까 못 알아듣는 이야기 계속 하자고요. 여러분도 하루 정도로 금강경 읽으시죠? 금강경을 읽으니까 무슨 표현을 하십니까? 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금강경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만날 봐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버쳐도 묘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법을 설하셔놓고 또 법을 설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유명 속가 중에서 지금 자료 날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는 날려준 그 자료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중생이 아니어서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란 이름이 없고 중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부처면 부처고 중생이면 중생이고 열애면 열애고 석가면 석가고 정안이면 정안이고 보살이면 보살이지. 아예 보살이라고 그랬다가 보살이라고 이름한 것은 이것이 원래 있어서 보살이 아니라 그냥 이름하여 보살이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하셨을까요? 부처님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금강경, 하강경, 법화경, 능강경이 다 우리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이라고 이야기가 있고 이 법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제 법문이라고 듣고 앉아 있는데 이 법사가 법을 이야기해놓고 법을 설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은 법을 얻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바가 없어요. 부처님은 법을 얻은 바가 없어요. 자신이 법신이요. 이해되시죠? 중생은 어리석어서 좋은 것을 보고 금은부화를 보고 다이아몬드를 보면 가지고 싶고 지니고 싶고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부처님은 본인이 다이아몬드예요. 금은부화를 지닐 필요가 없고 가질 필요가 없고 얻을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마음에 합치된 바가 있으면 얻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라고 이야기하네. 새까만 것이. 부처님은 본인 스스로가 법신이기 때문에 얻은 바 법이 없고 세상에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금강경 도리가 그겁니다. 아, 금강경을 설하셨으니까 법을 설하셨겠지. 중생들에게 법이지 부처님한테는 법이 아닌 일상의 말씀이셔.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는 법도 없어요. 박수 한번 쳐야지. 그래서 금강경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부처님께서 법문 설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구나라고 긍정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의 막혔던 생각과 사유와 고뇌가 풀린 것입니다. 이 풀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아마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곡절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현재 구름 위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걸요? 법사 잘 맞는 줄 아세요? 이 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따져보자고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강경에서 공의 개념은 뭡니까? 공. 비었어요? 빌공자 한문으로 썼는데 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노보살님 절에 한 40년 다녔을 텐데 이 질문을 하니까 고개가 그냥 땅으로 꺼지네. 공의 개념이 뭐예요? 공기예요? 허공입니까? 에이, 법사도 모르면서. 기억하세요. 공의 개념은 색성향미촉법에 주하지 않는 것. 공의 개념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는 것. 공의 개념은 미래의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 색성향미촉법에 주하지도 말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야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색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그 상호가 원만하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렇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까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으니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가 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수보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어리석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냐라고 묻습니다. 전륜성왕의 상호와 부처님의 상호는 동격입니다.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어요. 근데 부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냐라고 물으니까 아차 수보리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헷갈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얻은 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법을 얻었으면 그 얻은 자리에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시면서 연등 부처도 부처 나도 부처 그냥 수계받았으니까 부처지. 얻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이 있어서 형상이 있어서 있음을 갖추어서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된다. 이게 불법 아닙니다. 장동건이가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장동건이처럼 생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 이게 무념, 무상, 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미래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췄기 때문에 나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행을 하면 그 수행으로서 법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500나원전 가시죠? 500나원전 가시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와, 부처님 제자 많네라고 그러면서 꾸벅꾸벅 절만하시고 그저 500원짜리 넣고 나한테 1,000원어치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500나원전에 가가지고 보살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랬습니다. 500나원님들의 앉아있는 상호, 짓고 있는 형태, 하고 있는 꼬라지 다 다릅니다.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죽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 보고 가서 허리 꼽으라고 하면 절대 못 허리 꼽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팔 아픈 사람한테 팔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도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환경이 다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똑같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손가락 5개 길기가 짧고 굵기가 다른데 내가 지니고 있는 손가락 5개도 굵기가 다르고 손가락 길이가 짧기가 다른데 말짱아시 남남으로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둘이 만나서 결혼해놓고는 결혼 초기에 싸움부터 시작해. 그 싸움이 뭐냐? 기득권 싸움이래요. 인정하면 편할 텐데 기득권 싸움으로 싸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내 생각이 얼만큼 더 넓힐 수 있는가를 걱정하세요. 그가 나와 닮기를 걱정하지 말고 내 생각을 얼만큼 더 넓게 울타리 칠 수 있는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경험삼에서 자식들이 울타리 쳐가지고 울타리 바꾸려고 하면 저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호랭이가 물어갈 놈의 새끼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울타리를 넓게 치세요. 넓게 치시면 크는 애들도 넓게 크고 발자국도 넓고 발자국이 내딛는 힘도 굳세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을 이야기하지만 공의 개념을 모르고 있고 마음이라고 마음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마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이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일찍이 마음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앵무새처럼 야 그다 마음이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치고 알아야지만이 마음이란 말을 마음이라고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은 공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공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공이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공이 뭔지를 몰라. 제가 계속 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스님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진짜 헷갈려 모르겠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가본다. 이 비유를 야부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어찌 능히 빼어난 말이라 하겠는가? 까마귀를 누가 난새, 다시 말하면 멀리 날 수 있는 새, 큰 새, 아주 그냥 하늘을 뒤덮을 수 있는 큰 새 이야기입니다. 난새. 난새가 비상한다고 말하겠는가? 비록 그렇게 털끝만큼도 다름을 허락하지 않는데 다 틀리죠? 사슴을 말을 할 수 없고 까마귀를 난새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말맞자의 당나귀 이름이 몇백 가지이다. 헷갈리세요? 말맞자의 당나귀 이름이 몇백 가지이다.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죠. 뭐. 말맞자의 당나귀 이름이 몇백 가지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을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이라고 쓰고 있는데 공이라고 정말로 진실로 알고 이야기하느냐? 당나귀라는 이름을 가진 말맞자변의 말과 비슷한 당나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당나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않는가? 내가 준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리말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깜짝이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공 이야기 하셨어요? 못했지요? 오늘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색성향 미조법에 머물지 않는 것을 공이라 이야기하고 과거의 추념과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는 것을 공이라 이야기하고 미래의 추념적인 추상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을 공이라 하는 이야기한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 덕분에 6조 해능 대사도 놓친 건강